커리어상 좀 최악의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기록적으로 네. 봤을 때. 뭐 경기당 출전 시간을 놓고 보면은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 황희찬이 갈만한 팀 한 두 팀씩만 좀 꼽아볼까요? 자, 먼저 부버지가 뽑은 팀 보겠습니다. 빠른 속공, 빠른 축구 여기에 황희찬 선수가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괜찮을 것 해서 예 그래서 저는 뽑았습니다. 네, 웨스터 맞는데. 반대라고? 네. 자,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부배 토론. 황희찬 어디로 가? 인데요. 네. 지금 황희찬 선수가 이제 최근에 좀 좋지 않고 팀도 지금 강등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순위가 굉장히 처져 있습니다. 울브스가 지금 현재 2승 3무 10패 19위로 거의 뭐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요. 지금 이 황희찬 선수 이적을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로마노의 보도 때문인데 지금 저것도 내용을 좀 압축하면 다른 팀들이 좀 황희찬에 대한 뭐 관심이 좀 여전히 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울버햄튼도 뭐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네.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울버햄튼 저희도 띄워드리고 있는데 19위고요. 지금 실점이 무려 38실점. 저게 문제죠. 예. 사실 좀- 득점은 네. 잘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자, 그래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어디로 가면 좋을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울브스는 게리 올닐 감독을 좀 여전히 지지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럼- 지난 시즌에 잘했으니까. 예, 예. 네. 아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도가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현재 뭐 안 좋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적 시장에서 네. 지원을 해주려고 준비 중에 있다. 구단에서는 일단 조금 믿고 가는 것 같고요. 게리 올닐 감독은. 자, 그런데 이제 황희찬 선수 이번 시즌 11경기 출전을 해서요. 지금 공격 포인트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커리어상 좀 최악의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기록적으로 네. 봤을 때. 뭐 경기당 출전 시간을 놓고 보면은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선발로도 못 나온 지 오래됐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경기 막판 네. 시간 끌기용의 교체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상 후 빠진 기간 빼더라도 조금 그런 상태이긴 한 거거든요. 네, 감독이 조금 다른 선수를 선호한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네. 사실은 뭐 그 황희찬 선수가 지금 찾아보면 2라운드 이후에는 선발이 아예 없어요. 예. 2라운드까지만 선발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이번 시즌의 컨디션도 실제로 좀 안 좋습니다. 경기에 나올 때마다 예. 기본적인 경기에 나왔을 때 황희찬이 지난 시즌 좋았을 때 폼이 많이 좀 떨어져 있긴 그렇죠, 해요.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네.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울버햄튼 봤을 때 공격은 문제가 없다. 그것도 있죠. 황희찬이 없는데 공격이 네.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출전 시간이 줄어드는 면이 당연히 나오게 되죠. 이게 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부상 후 빠진 기간에 게데스조차도 잘하면서 예, 경쟁이 더 치열해지게 된 거예요. 네. 황인범이 없는 그전에는 그래도 황인범이 첫 번째 교체로는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첫 번째 교체로 들어오는 자리마저도 뺏기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정말 막판에나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어디로 가라고 좀 저희가 정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황희찬 선수 이적설은 좀 없거든요. 현재는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있었는데. 예전에 뭐 마르세유라든지 뭐 이런 게 예,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현 시점에는 뚜렷하게 이제 어떤 특정 팀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네. 그러면은 두 분께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황희찬이 갈 만한 팀 한 두 팀씩만 좀 꼽아볼까요? 예. 네, 그렇게 한번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 실수했나 봅니다. 황인범이라고 얘기했나 봅니다. 황희찬은. 네, 죄송합니다. 예. 그냥 뭐 지금 저희가 갑자기 황인범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좀 뭐 죄송합니다. 실수니까. 자,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갈 만한 팀 한 두 개씩만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버지가 뽑은 팀 보겠습니다. 저는 그 마르세유. 마르세유네. 예. 네. 왜냐면은 데체르비 감독이 영입을 하고 싶어 했잖아요, 여름에. 네. 실제 전화까지 했다라고 그렇죠. 황희찬 선수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전화 통화까지 했었는데 울버햄튼에 남는 거를 결정을 한 거였는데 근데 이제 그 황희찬 선수 영입에 실패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영입을 하려고 했던 게 은케티아인데 그마저 실패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무페이랑 그리고 이제
LAY라고 저 프랑스 어린 선수 2명을 영입했어요. 한 명은 조금 검증된 공격수를 영입하려고 했고 그 대상이 바로 이제 황희찬 선수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명은 유망주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이 2명을 영입했는데 둘 다 현재까지의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기대 이하긴 해요. Y가 진짜 뭐 몽펠리에에서 뛰었을 때는 막 19골 넣고 하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랑스 가서 9골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현재까지 2골에 그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무페이도 이 선수 저희가 잘 알잖아요. 굉장히 거칠고 예, 그리고 또 투박하고 네. 또 이런 선수다 보니까 두 선수 다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그나마 그린우드랑 에리케랑 좌우 윙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줘서 그렇지. 그렇죠. 예, 그 최전방 공격수는 부진해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데체르베 감독이 어쨌건 워낙 영입하려고 했었던 선수니까. 네, 지금 마르세유가 원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그런 가능성도 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뭐 부보지형이 꼽은 첫 번째 팀은 마르세유였고, 그러면 자 페노가 꼽은 첫 번째 팀 어떤 팀인지 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아니네. 네. 장표 넘어갈까봐 호딱 얘기하는 거 봐. 레알 마드리드 했는데. 그럼 너무 좋겠지만은 브라이턴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약간 스타일상 맞는 팀들을 좀 생각해봤어요. 스타일상. 네. 그러니까 이제 황희찬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저돌성이에요. 그렇죠. 네, 저돌성이고 그것 때문에 데제르비 감독이 원했던 거죠. 그리고 데제르비 감독의 스타일이 남아있는 팀이 브라이튼입니다. 그것도 뭐 맞네. 비슷한 축구를 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약간 끌어당긴 다음에 차근차근 올라가서 상대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토마가 잘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주앙 페드로가 굉장히 잘해요. 민테도 마찬가지고. 저 이선 라인이 끌어당긴 다음에 저돌적으로 뛰어들어가는 이 스타일에 아주 적합한 선수들이죠. 그래서 이제 스타일상 이런 브라이튼 같은 팀에 참 어울리는 선수다. 스타일은 이제 그런 네, 거고. 황희찬 선수가. 근데 뭐 그런데 일단 그 갈등- 브라이튼이 어. 공격수가 되게 많아요. 네. 그렇죠? 많죠. 지금 이제 나온 거 보면 뭐 미토마, 주앙 페드로, 뭐 에반 퍼거슨, 아딩그라, 뭐 루터, 민테, 루다 엄청 많잖아요. 네. 심지어 류터가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어요. 다 잘해. 그 심지어 못하는 선수가 딱히 없어요. 구르다가 약간 이제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못 보여줘서 그렇지. 다른 선수들은 다 그냥 골고루 출전 시간도 봤는데 다 잘하긴 해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런 스타일상 이런 저돌성을 가진 팀에 좀 저는 적합하다. 그래서 뭐 다른 팀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최근에 뭐 풀럼 같은 팀도 풀럼. 있겠죠. 네. 풀럼도 최근에 경기 보면 이제 약간 내려앉아 있다가 빠른 역습으로 저돌적으로 그럼 뛰어들어가는 황희찬이지. 선수들. 네. 이런 선수들을 좀 잘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이런 팀이 잘 맞을 것 같고 최근에 울버햄튼에서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게리 오닐 감독이 지난 시즌은 진짜 완전 극역습형이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 좀 잘 풀리니까 약간 볼 소유를 좋아하는 경향이 조금씩 섞여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약간 이제 측면에 배치가 돼도 네. 황희찬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볼 소유도 좀 해줘야 되고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좀 가져가야 되는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약간 전술에도 안 맞아 들어가는 이제 상황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황희찬 선수는 조금 이제 저돌적인 공격수를 필요로 하는 팀에 어울린다. 그런 의미라면 뭐 레스터시티 이런 것도 좀 잘 맞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여기만 사실 뛸 자리가 여기 좀 없어 여기는 보이긴 해요. 브라이튼은. 네, 왜냐면 주고받으세요. 이제 네. 마르세유는 이제 톱 자리가 있긴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데체르비가 톱에 쓰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고. 네. 네, 근데 지금 레스터 얘기 많이 나오시는데 안 그래도 제가 바로 다음에 준비했던 팀이 레스터요? 레스터입니다. 예, 반니스텔로이 감독 부임하고 나서의 이제 라인업을 제가 올린 거거든요.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4-2-3-1 포메이션을, 그전에도 4-2-3-1이긴 했지만은 이걸 이제 주로 쓰고 있는데, 반니스텔로이 감독 부임하고 굉장히 공격 속도가 빨라진 게, 눈에 띄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카누스를 조금 중용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메가티어하고, 근데 이 팀 같은 경우는 현재 바디가 최전방 공격수에 쓰고 또 이제 조던 아유가 최전방과 이제 측면을 오가거든요. 왼쪽 윙도 오가고 하는데 이 선수들이 일단 나이가 또 많아요. 네. 바디는 37세고 그렇죠. 이제 아유도 33세거든요. 이 팀에 가게 되면은 저는 일단 출전 시간도 충분히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당장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대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거기다 반니스텔로이 감독의 그런 그 빠른 속공
빠른 축구 여기에 황희찬 선수가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괜찮은 것 해서 그래서 저는 레스터를 뽑았습니다. 네, 레스터 맞는데. 반대라고? 네, 바디가 한 10년 더 할 것 같아서. 바디 10년 더 한다고요? 아, 여전히 잘해, 여전히 바디가 잘한다고. 5년 전에도 바디의 대체자. 미우라예요? 미우라? 5년 전에도 바디 언제 은퇴하지 이랬는데 아직도 주전이고 최근 아직도 경기도 잘해요. 골 넣고 뭐 동물 기록하고 그랬잖아. 그렇죠. 지난 경기 그랬는데 1년이면 거의 내년에도 주전이고 그 다음에도 주전이고 막 이래요. 진짜 대단하긴 해. 그래서 근데 바디 미우라야? 레스터 가면 바디한테 약간 스타일만 배우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황희찬 선수가 저 바디처럼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이제 그런 능력들이 있거든요. 라인 브레이킹이라던가 이런 저돌적인 움직임. 마무리도 어쨌든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좋은 편이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뭐 바디의 장기적인 대체자도 저는 괜찮다. 근데 메가티어 같은 경우는 현재 굉장히 그 반니스텔로이 감독 오고 나서 주전으로 급중용되면서 나오고 있긴 한데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 선수가 그동안의 커리어를 놓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경쟁력을 보여주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 오면 저쪽에서도 뛰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레스터 시티도 좀 잘 맞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페너가 준비한 두 번째 팀 어떤 팀입니까? 소튼. 사우스햄튼. 네. 이 사우스햄튼의 축구에서 지금 꼴등이잖아요. 네. 근데 경기를 보면 잘해요. 경기가. 경기를 되게 잘해. 막 어떤 강팀을 만나도 본인들이 막 볼 소유하고 심지어 볼 소유한 다음에 탈압박까지 돼서 공격까지 가요. 네. 근데 골을 못 넣어요. 그래서 지는 거거든요. 지금 소튼의 공격진들 출전 시간 봐봐요. 1000분 넘긴 선수가 없어요. 그러네. 믿을 수 있는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돌아가면서 써. 그래서 진짜. 그나마 이제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아처예요. 네. 저 아처가 이제 뭐 이름처럼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가면서 뒷공간 파는 선수인데 저 선수가 뒷공간은 잘 파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그래서 골 득점인 것 같은데 저 옆이 네. 득점 기록이 거의 이제 비어 있죠 다. 네. 2골, 야, 1골. 여기는 좀 심각하네. 네. 저 디블링 정도만 이제 그래도 팀에서 키우는 유망한 선수라서 네. 저 선수 정도만 그래도 좀 고정이고 나머지 선수는 그래도 계속 로테이션이에요.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좀 없어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황희찬 선수의 그 결정력. 지난 시즌 울버햄튼에서 보여줬던 그 결정력만 딱 더해지면 네. 사우스햄튼도 좋고 황희찬도 출전 시간 받고 그리고 스타일도 맞고 아까 말씀드린 끌어당겼다가 튀어나가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여기가 웃긴 게 사우스햄튼이 지금 성적만 보면 감독을 경질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 콤파니 감독 같은 거예요. 마틴 러셀 감독이 했던 축구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조금 더 믿어보자. 계속 이러면서 강등권에 있는. 원래 벌리도 콤파니랑 계속 가려고 했죠. 네. 바이언에서 이제 오퍼를 넣으면서 붙잡을 수 없게 된 거였지. 그거 아니었으면 벌리도 계속 가려고 그쵸,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튼 같은 경우는 어쨌건 현재 강등 유력 팀에 가깝다 그러니까. 물론 뭐 황희찬 선수가 가가지고 예전에 구자철, 예전에 지동원처럼 팀을 잔류로 이끌면은 그러면 구세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구단 역사에 남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레스터가 올라간 이상 그러니까 반니스텔로이 오고 나서 완전히 반등했잖아요. 레스터가 그런 이상에는 강등권 벗어나기가 솔직히 힘들어 보여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소튼 입스위치는 그냥 거의 어떤 뭐 아주 큰 변화가 없다면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소튼보다는 레스터를 더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 이제 뭐 황희찬 선수가 갈 만한 팀을 살펴봤는데 이걸 여쭤볼게요.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1월에? 저는 있다. 있다. 왜냐면 지금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고 게리 오닐 감독이 사실 지난 시즌 황희찬 선수를 너무 잘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황희찬 선수도 남은 거잖아요. 본인을 너무 잘 써준 감독이니까 이번 시즌도 이제 잘할 수 있겠다. 였는데 이제 게리 오닐 감독이 이번 시즌은 이제 황희찬 선수를 너무 안 쓰다 보니까 1월에 지금 노리는 팀이 있을 때 울버햄튼도 판매할 가능성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로마노가 저런 걸 또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황희찬은 지금 관심 있는 팀들이 있고 제외가 되어 있으면 울버햄튼도 판매할 의사가 있다. 이런 거니까 팔릴 수도 있다. 다른 팀 이적할 수도 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어쨌건 뭐 나오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팀들이 일단 6개월 선임 임대 이후 완전 영입 이런 옵션 쇼고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영입 옵션이 있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적료를 어느 정도 딱 좀 걸고. 아쉽다 이번 시즌. 지난 시즌 워낙 또 커리어 하이 찍을 정도로 너무 잘해가지고 그쵸.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인데 아무튼 또 다시 그때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